네, 안녕하세요. 연애 전문 심리 상담사 연심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연애 진도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연락 속도, 스킨십 진도까지 전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들을 조금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연애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저의 솔루션까지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우선 연락 속도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연락 문제가 요즘에 크게 문제가 돼요. 20대 같은 경우에는 이성과 연락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서툴기도 하고, 생각보다 이제 주변의 그런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그런 문제가 또 생기게 되는데요. 이 30대는 또 직장, 일 같은 것에 크게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비교적 휴대폰 연락을 하는 게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연락 문제는 계속 이어져 오는데요. 사연 중 한 가지 부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남자친구가 제 연락을 안 보고 인스타를 봐요. 이거 왜 그런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 커플은 이 몇 년 이상 연애를 해온 상태였어요. 점점 연애 초반과 달라지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이 연락 속도에 관해서 예민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남자친구가 자기만의 삶의 패턴으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휴대폰을 보기보다도 바로 화장실에 가요. 화장실에 간 다음에 연락이 너무 많이 온 것 같으면은 나중에 연락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사실 본업도 있고 부업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하고, 게다가 사적인 연락까지 오기 때문에 엄청 많이 떠요, 아침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나중에 보고, 일단 먼저 급한 거, 예를 들어서 정말 중요한 업무, 잠재 고객님을 위한 거,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먼저 우선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적인 연락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건 제 얘기지만 사람마다 연애가 익숙해지면은 내 본 삶의 방식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거는 항상성이라고 해서 초기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연애가 이어지면은 자기 본 패턴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남자친구가 이 오랫동안 묵혀둔 DM을 답장하기 위해서 여자친구의 연락을 잠시 뒤로 하고 연락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만 어찌 보면은 평소에 잘 뭔가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이 걸려서 연락도 혹시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뭔가 특정한 데이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도출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상 정말 삶의 방식을 떠올려 본다면은 그게 여자친구를 싫어해서가 아니고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고 그냥 본 패턴이 나온 그대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전혀 사랑에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협의를 해보면서 좀 더 괜찮은 연애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그것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스킨십 진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십 진도는 맞춰 나가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대체로 남성분들의 입장에서 약간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사연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와 스킨십이 너무 느려요. 6개월 동안 뽀뽀도 못했어요. 솔루션. 대개 여성이 남성한테 스킨십 거리를 두게 되는 경우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킨십이 처음이거나 보수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두 번째는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경우. 세 번째는 아주 좋아하지는 않는 경우입니다. 마상 잊지 마시고요. 네,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대화로 부드럽게 성에 관해서 한번 대화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솔직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보수적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여자여서 무엇보다 여자를 더 잘 알잖아요. 제 주변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도 잘 아는데 집안부터가 굉장히 엄격해요. 예전부터 깊숙이 고정된 신념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정말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 만약에 스킨십이 처음인 경우에는 내 심정을 표현해서 공감성을 유도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에요. 다만 요구적이면 절대 안 되고요. 자상하게 서서히 긴장감을 푼다는 느낌으로 단계별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스킨십에 관련해서는 아직은 이런 관념이 있어요. 아무리 개방적인 문화라 해도 조심스러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접촉하는 거에 있어서 한 번에 팍 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아낀다, 나는 너밖에 없다, 나는 너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고 신중하게 스킨십을 표현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여성분께서 더 마음을 활짝 여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진중함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을 직접 꺼내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좋은 트라우마가 겹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연인으로서의 그런 성생활이 자유롭진 못할 거예요. 많이 양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주 좋아하지 않는 경우에요.
이거는 사실상 좀 간단한 명제입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좋아하는 감정이 비교적 덜 있으면은 몸도 그만큼 비교적 덜 가게 돼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몸이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한테 갔을 때 진중하지 못했나? 내가 믿음을 잘 못 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상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사실상 구체적인 그런 모든 부분에 관련돼서는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평소에 이 신뢰성이 가장 기본이죠. 그 기본이 잘 되어 있느냐, 나를 정말 여자친구 그 자체로서 생각을 했느냐, 여기서 이제 갈리거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내가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와 반대로 한번 계속 연애를 지속해 보시길 바랄게요. 결혼 40주년인 노부모도 여전히 티격태격합니다. 그렇듯이 항상 연애라는 거는 맞추는 거의 연속이에요. 물론 저는 뭐 연애를 끝맺으면 결혼을 한 건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다양한 케이스를 봐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남녀의 다른 연애 심리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생기기도 해요. 혹시나 남녀 연애 심리에 대해서 탐구해 보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댓글에 링크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 리프시마인이 무료 배포 중인 연애 심리학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혹은 여러분들의 연애 이상형을 알고 싶으신가요? 제가 코딩해서 직접 만들어 놓은 총 50개의 질문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런 자아 탐색 과정을 거치기 위한 웹페이지, 테스트지를 만들어 놨으니 그것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